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한PD입니다. 오늘은 GPS 아파트 투자 분석법 계속해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GPS 아파트 투자 분석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송에서는 다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각자가 이 분석법을 가지고 지역마다 분석 적용하시면서 가지살들을 붙여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G, 그라운드, 땅에 관한 분석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땅이 어떤 입지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변화를 거쳐 발전할 것인가, 또는 쇠락할 것인가, 그 땅의 발전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 추세라는 것인데, 추세를 알아야 가는 방향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추세를 알아야 앞으로 우상향하는 도시인지 또는 좌하향하는 도시인지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변화입니다. 그 땅의 원천적 입지와 앞으로 나올 호재를 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그 도시의 변화하는 모습을 스크린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들어와서 변화를 주고 그 변화의 질은 상향 여과인가 하향 여과인가, 속도는 빠른가, 그 변화에 따른 어떤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될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호재와 입지를 가지고 대입을 하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지라는 측면에서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생적 입지와 후천적 입지로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태생적 입지란 말 그대로 원래 그대로의 입지가 뛰어난 곳입니다. 예를 들어 그 입지가 강남에 가깝다든지 또는 도시 또는 택지지구 간의 연결성이 좋고 그 중심에 있어서 사방으로 교통 흐름이 좋은 교통의 허브가 된다든지, 또는 평지, 산, 강 등 배산 임수의 고급지라든지, 이런 태생적 입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후천적 입지도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들어올 교통, 특히 전철, 지하철, 도시 생활 인프라 시설, 문화생활 시설, 공원, 강변 개발 등이 빠르게 변화를 해서 실거주자들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서 과연 들어올 매력이 있는 도시의 입지가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실거주자들은 현실의 상황이 중요하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G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이런 도시의 변화를 통해서 도시가 현재는 어떤 단계이고 앞으로는 어떤 단계로 발전할 것인가, 그 현재 위치를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 성수기, 천이기를 지나 쇠퇴기에 진입한 도시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살려고 하는 아파트만 보면 분명 입지도 좋고 교통도 좋은데 그 도시 자체가 쇠퇴기에 들어간다면 그 아파트도 그 흐름 속에, 큰 흐름 속에서 쇠퇴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도 좌하향하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추세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죠. 우리는 최소한 시작하는 도시, 발전하는 도시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발전 단계에서 가장 싸게 들어가서 성숙기의 최고점에 매도를 하면 가장 큰 수익률이 나겠죠. 그래서 도시의 발전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아파트 투자 분석 시 중요하고, 아파트는 장기 투자할 때 수익이 최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도시의 발전 단계를 정확히 알고 하는 투자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상세히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역 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바로 도시의 발전 단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앞에 마트가 있고 백화점이 있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본질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주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주 접근이었죠.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시대지, 예를 들어 왕복 2시간, 4시간 출퇴근하며 고생하며 아이들 먹여 살리는 고난의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맞벌이 시대라 여자분들도 빨리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출근 시간이 빠르면 30분, 늦어도 1시간 이내에 가능한 출퇴근 거리를 요즘에 수요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주 접근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미래가치가 있는 아파트는 직주 접근성이 가능한 자족도시와 직장이 없는 배드타운으로 확실히 구분을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직장 출퇴근이 먼 베드타운의 도시는 미래의 수요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감소를 하고 쇠락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베드타운인가, 수요가 풍족하고 도시 간의 연결성이 뛰어난 도시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지라는 것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중요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육 환경이 중요한 곳, 상권이 중요한 곳, 뷰가 중요한 곳, 강뷰가 중요한 곳, 다양한 시각과 선호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의 최우선 조건도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입지는 때에 따라 후천적 변화에 따라 또 변화가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져 구도심이 쇠퇴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서울과 같이 도심이 재생되면서 신도시보다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이 각광받는 시대가 오기도 하는 것이죠. 20, 30년 전에 강북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뜨리라고 상상을 했습니까? 입지, 즉 토지의 생산성을 고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 흐름을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그 입지의 변화를 남보다 먼저 파악하고 먼저 선투자를 해서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GPS 아파트 투자 분석법 두 번째 P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P, 프라이스, 즉 가격입니다. 매수할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가격은 우리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인데 그냥 시장 가격에 맡기고 거래를 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격. 개인적으로 저는 바로 P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내가 얼마에 샀는데 그걸 몇 년 가져가면 얼마까지 갈까? 그것만 알면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P에 대한 촉을 투자자는 제일 발달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에 대한 미래 가치를 예상하려면 가격에 대하여 특별한 자신만의 분석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투자한 미래의 아파트가 그 가치가 얼마까지 갈까? 물론 그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끔 댓글로 이 아파트 얼마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난감합니다.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그런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도시가 발전할 것인가? 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바로 그 엉뚱한 질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그것이 적중률이 높은 사람은 탁월한 투자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물론 그런 능력을 가지려면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겠죠. 노력을 하면 정확히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이지만 대략 얼마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격을 예측해 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GPS 투자 분석법이 바로 그러한 분석법입니다. 첫 번째, P에서 가장 첫 번째 체크할 것은 현재 가격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죠. 현재 가격이 과거의 가격에서 얼마를 올랐고 그 가격까지 올라왔나를 조건들을 추적해 보라는 것이죠. 그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 또 미래의 상승분은 얼마나 될까 또 추론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자료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가격 위치를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파악을 해야 내가 저점에 사는지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쳤는지 아니면 지금 고점 가격에 사는 건지 가격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은 꼭 상승턴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관심을 갖거나 거의 고점에서 사겠다고 덤벼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신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 욕망으로 그냥 덤벼드는 것이죠. 미래의 상승은 시장의 분위기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GPS 분석법에 의해서 논리적 검증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해야 꼭지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의 상태에서 분위기에 의해 확신을 가질 때가 가장 고점에 걸리는 덫이 되는 것이죠. 이성과 논리로서 그 충동과 욕망을 자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과거의 가격에서부터 현재의 가격까지 그 아파트 가격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이제는 지금 현재 가격의 아파트를 과연 사야 할 나름의 기준 가격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 가격을 가지고 내가 살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끼었는지 적정 가격인지
판별을 하고 매수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동산 중개사들이 급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급매인지, 가격이 정말 싼 것인지 자신이 조사한 기준 가격을 가지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P에서 체크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그 기준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요? 일단은 그 도시의 대장이 되는 아파트 가격을 먼저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할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서 적정 가격, 적정 매수 가격인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기준되는 가격이 있다면 저평가, 고평가 판단은 훨씬 쉬워집니다. 대장 아파트와의 가격 갭으로 해당 아파트의 적정 가격을 판정하라는 것이죠. P, 프라이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신축과 구축의 가격 갭을 명확히 파악하라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에 비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가 더 비싼 경우도 있긴 하지만 비슷한 입지라면 신축 아파트가 당연히 비쌉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게 나오면 그것을 구축 가격에 맞추어 비교를 해서 비싸다고 청약을 안 하고 오히려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면 그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축과 구축의 가격 갭을 명확히 개념을 세우고 있으면 과감히 청약을 하거나 적정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 가격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미래의 가격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측 능력만 있다면 사실상 절정 고수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을 예상을 하려면 사실 전문가 수준에 도달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전문가도 불가능하고 다만 대략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로는 도시의 성장 발전 과정, 그리고 수요, 교통 인프라, 인근의 일자리 등을 체크해서 실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많다는 근거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가격을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수요자는 말 그대로 실수요자입니다. 이분들은 오직 살기가 좋은가, 교육 조건이 좋은가, 직장이 가까운가 그런 정주 요건만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 수요가 많고 앞으로 가격 전망에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GPS 아파트 투자 분석법, 마지막으로 세 번째 S, 즉 공급량입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 지역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가입니다. 즉 나의 아파트를 대체할 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공급되는가, 그것을 집중해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옆에 땅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새로운 택지지구가 들어서서 새로운 아파트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면 가격의 상승에는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그것을 일산에서 보았죠. 그 일산 옆에 많은 택지지구가 들어서는 것을. 이런 경쟁이 되는 신규 아파트의 공급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주변의 대체 입지를 확인하고 살아. 내가 살 신도시 아파트가 있는데 주변에 많은 땅이 있어서 추후에 많은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라면, 그런 입지 아파트라면 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분당 주변에 분당을 대체할 입지가 별로 없죠. 그나마 판교가 있는데 판교 벤처밸리라고 엄청난 일자리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분당은 공급 부족으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최고의 히트 상품이 되었던 거죠. 반면에 일산은, 개인적으로 일산에 직장도 다녀봤고 일산은 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가 아무래도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수요가 적게 된 거죠. 일산의 경우에는 참 옆에 보면 빈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빈 땅이 기존의 일산 신도시 지역보다 더 입지가 좋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새롭게 개발되는 택지들이 전부 다 서울의 접근성이 더 좋다는 것이죠. 향농지구, 삼성지구, 덕은지구, 장왕지구, 이번에 발표한 3기 창릉 신도시, 그 외 쿼더벌 역세권이라고 하는 대국 역세권, 너무 많은 토지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일산의 집값을 올리지 못하고 분당과 차이를, 큰 갭을 만들게 된 것이죠. 세 번째, 교체 수요의 이동 방향을 예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도 타이밍을 잡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쉽게. 부천 중동 신도시는 1990년대 초반에 건설된 신도시인데 이제 연차가 30년 된 아파트라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인근 지역에 새로운 택지지구에 새 아파트가 나오면 지금의 생활 인프라와 큰 차이가 없다면 이사를 갈 것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다면
이사를 가겠죠. 그래서 부천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주한 곳이 부천의 구도심 외곽에 있던 옥계유지구와 바로 옆에 시흥의 은계지구입니다. 특히 오래된 신도시라면 재건축, 리모델링이 되는 것을 판단을 해야 하고, 그것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그곳에 사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그 변화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신도시라 해도 직주 접근성이나 자족 기능이 떨어진 신도시라 하면 반드시 대체 입지의 유무를 파악하여 그 아파트 매도할 시점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GPS 아파트 투자 분석을 3개로 구분해서 땅, 입지, 가격, 공급량 개념을 구분해서 각각 지역 개별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각 지역 아파트에 적용하면 거의 실수할 확률이 없습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이 GPS 아파트 투자 분석법을 이용하려면 3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자료 조사 철저히 하시고 큰 그림을 먼저 보시고 작은 그림을 봐라. 지역 분석을 하시고 개별 분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승부를 걸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탄생하여 계속해서 인프라가 만들어져 다른 도시에서 이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인가, 높은 가격에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올 만한 도시인가, 바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GPS 아파트 투자 분석법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끝까지 생존하여 대체 불가의 신도시, 택지지구가 되는가, 아니면 그 옆에 대체 도시에 의해서 굴복하는 도시인가, 그것을 파악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그림을 분석하는 것이 이 GPS 아파트 투자 분석의 핵심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한 중심 개념과 구조를 중심으로 개별 물건들을 적용해서 계속해서 가지살들을 붙여나가면서 검증하시고 추론 과정을 거치면서 GPS 투자 분석법을 스스로 내실화 가시면 자신의 분석툴로 각자 만드시면 됩니다. 아파트 분석을 확실히 이해를 하고 본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입을 하여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개념 PD 한 PD였습니다.